네, 고양시를 지역구로 두고 계신데요. 도의회 자유발언에서 일기 신도시 노후화 개선을 촉구하셨습니다. 발언 내용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제 지역구인 고양시 일기 신도시 재건축 및 노후 시설 정비와 관련해 5분 자유 발언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양시 일산 신도시는 대한민국 일기 신도시로서 조성된 지 30년이 되었는데요. 꿈의 신도시라 불리던 일기 신도시는 배관 설비 등 도시 기반 시설 노후화로 지역 쇠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에 관해 걱정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일산 온수 배관 파열 사고는 우리 도민들의 주거 안전의 적신호로 대표적인 사건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의원 연구단체인 일기 신도시 재건축 연구회 회장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이 연구단체에서 일기 신도시 합리적 재건축 방안과 관련된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최종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연구 보고서는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의 이론적 기반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저는 5분 자유 발언에서 일기 신도시의 도시 정비 마스터 플랜 구축을 도민들의 주거 안전을 위한 기반 시설 재정비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기 신도시 재정비 민간합동 TF팀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의 정비 계획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는데요. 무엇보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 시설의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통한 교육 환경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는 도민들의 생활 공간이자 동시에 우리 후손들이 거주할 곳으로 100년 이상 지속 가능한 터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평소에도 현장 정치, 민생 해결을 강조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관심 있으신 지역구 현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학교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첫 번째는 안전입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보도와 차도 분리입니다. 경기도 내 학교 13.9%가 보차도 분리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특히 보차도 분리가 꼭 필요한 특수학교의 31.6%, 초등학교의 15.4%가 분리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주로 등하교하는 학교 주변 도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해주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고양시의 경우 23년 7월 현재 14개 학교가 보차도 분리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직접 해당 학교 몇몇 곳을 방문하였는데요. 보차도가 미분리된 현장을 직접 목격하며 등하굣길 통행의 위험성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학교 앞 보도와 차도 분리를 위해 지속해서 교육청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와 차도 분리를 위한 노력과 함께 교통안전 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청, 경찰청 등 관련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통학로 안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유럽에 보행자 안전을 중시하는 보네부 정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네부 정책은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전 유럽에서 보급되면서 보행자의 안전의 중요성을 법제화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네덜란드는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수가 한국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한국판 보네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도 보행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따뜻하고 친근한 성격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인기가 많으시고 동료 의원들이 친절과 소통의 대명사다 이렇게 부르신다는데 어떤 식으로 소통하십니까? 네, 가천의 말씀입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제가 친절하고 소통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아마 은행 재직 당시 친절함이 몸에 배인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덕분에 현재 도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역 활동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은 이른 아침에, 주중에는 늦은 저녁에 지역 주민들과 일산 호수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합니다. 이 시간이 주민들과 대화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저의 가장 소중한 소통의 창구입니다. 저는 정치란 소통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앞으로도 친절과 소통의 대명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도 지역 민심을 들으셨을 텐데 어떤 얘기들 많이 하셨는지 또 어떤 말씀 해드렸는지 궁금하네요. 네, 도민 여러분, 추석 명절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저는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특히 우리 아이들의 학교 시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책걸상 교체와 교실 바닥 공사, 창호 교체, 체육관 시설 등 현재 학교 시설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2023년에 제 지역구의 교육 환경 개선과 지자체 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학교 책걸상 교체에 3억 4천만 원, 교육 바닥 교체에 학교 시설에 12억 8천만 원, 운동장 배수로 등 소규모 교육 환경 개선에 6억 2천만 원,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17억 8천만 원을 확보하였고 어린이 공원 환경 개선에 10억 원과 30년 만에 처음으로 보도블록 교체 사업으로 10억 원을 포함한 20억 원의 특조금 등 각종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역 주민들의 저를 향한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고자 하는 저의 노력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많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민심에 귀 기울이고 지역 주민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기도민들에게 당부의 말씀과 함께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정치란 구름 위에 떠 있는 존재가 아닌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치의 존재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 답은 현장입니다.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재임 당시 저는 현장 중심 정치를 강조하고 도민 여러분들 삶의 현장 곳곳을 다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물가, 고유가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 교육을 위해 힘쓰시는 교육 관계자 여러분, 우리의 미래인 학생 여러분과 학부모님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경기도민과 특히 저희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 신발 밑창이 닳도록 발로 뛰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홍순 경기도의회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